2층 평면도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면 마지막으로 기단부까지 만들어주면 1차 모델링 완성입니다. 자, 오늘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요소들을 활용하여 오징어 게임이 건축이 된다면 어떤 느낌일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가장 핵심적인 도형 3가지가 있습니다. 원, 삼각형, 그리고 정사각형. 이러한 3가지 도형은 오징어 게임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죠. 먼저 원형의 형태는 건축에서 다양한 공간이나 디자인 요소로 활용됩니다. 직관적인 도넛 모양을 가진 형태나 직접적인 공간 평면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파사드 디자인에 직접 활용되거나 구조체로서 원형의 형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실상 건축에서 원형의 형태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조경 부분이죠. 그렇다면 삼각형은 건축에서 어떻게 활용될까요? 직접적인 형태나 파사드에서 삼각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죠. 하지만 삼각형의 형태를 공간 평면에 활용하였을 때의 단점은 사용하기 애매한 공간, 즉 데드 스페이스가 생겨난다는 점이죠. 건축에서 삼각형의 형태는 평면 공간보다는 구조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트러스 구조와 박공 지붕의 형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정사각형은 어떨까요? 정사각형의 형태를 따르는 건축 공간은 흔하진 않죠. 하지만 정사각형을 사각형의 형태로 범위를 넓혀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수많은 공간 구조가 되죠. 이제 3가지 형태의 요소들로 설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도를 정해보죠. 용도는 형태가 자유로우면서 공간의 제약이 많이 없고 비교적 익숙한 주택으로 해보겠습니다. 건축물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들어설 장소, 즉 대지가 필요하죠. 대지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촬영지인 성갑도로 정했습니다. 성갑도는 전체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전체 필지는 4개로 구성되어 있죠. 4개의 필지 중 유일하게 지목이 대지인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성갑도는 현재 사유지로 공식적인 무인도는 아니지만 상주하는 사람은 없는 섬이죠. 따라서 주변 인프라를 고려하기보단 주변 환경에 초점을 두고 설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원이 상주할 수 없는 대지이기 때문에 단독주택보다는 별장으로 활용해야겠죠. 먼저 대지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죠. 도로를 기준으로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서쪽으로 해안도로와 인접하고 있는 대지의 형태입니다. 건축에서는 4m 도로와 맞닿아 있지 않은 필지는 맹지로 분류하여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지의 일부를 도로에 할애하여 맞닿은 도로를 4m 도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정한 대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단독주택은 가능하며 건폐율 20%, 용적률 80%입니다. 먼저 대지를 좀 더 확대해서 단독주택에 필요한 공간을 선정해보죠. 이 대지는 용적률이 80%로 건폐율 최대치인 20%로 최대 4층까지 공간을 구성 가능합니다. 4층 규모 120평대 대형주택을 구성하기에는 건폐율이 낮아 효율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일반적인 2층 규모의 60평대의 단독주택으로 구성해보죠. 먼저 1층입니다. 우선적으로 단독주택에 필요한 공간들을 선정했습니다. 2층은 공용공간을 최소로 줄이고 서브룸과 테라스로 구성합니다. 선정된 공간들을 대지 위에 조닝해 보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먼저 건축물이 위치할 공간을 정해보죠. 남향과 오션뷰 쪽을 오픈하여 마당이 될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게 좋겠죠. 건축물이 들어설 위치는 여기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차량 이용은 선착장에서 주택으로 오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주차장 위치는 이곳으로 선정하고 일렬 주차로 주차장을 구성하여 마당 공간을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주차장을 기준으로 보행자 출입 동선은 3개의 포인트로 선정할 수 있겠죠. 먼저 1층 조닝입니다. 필요한 공간들을 배치해보죠. 거실과 안방은 단독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오션뷰, 남향 배치로 선택합니다. 현관은 3포인트 중 거실에서 큰 창을 설치하여 보조 출입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B 포인트는 제외하고 A와 C 중 현관을 선택합니다. A 포인트는 주차장과 가깝긴 하지만 마당을 품은 건축물의 정면은 아니기 때문에 주방이나 창고로 통하는 보조 출입구의 위치로 적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현관의 위치는 C 포인트로 정했습니다. 주방이나 다용도실은 비교적 향이나 뷰에 제약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북동쪽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안방은 별도의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거실과 주방에서 동선을 고려해야 합니다. 남은 공간은 창고를 우선 배치해보죠. 계단실은 안방과 거실을 분리하고 주방과 현관, 거실 동선에 적합한 중간 배치를 합니다. 주방과 다용도실도 동선에 적합하도록 분리하여 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크기에 맞게 공간들을 조정합니다. 선정한 대지에 배치한 1층 조닝입니다. 다음은 2층 조닝입니다. 계단실의 위치는 고정되고 거실 및 주방 공간의 천정을 오픈하여 개방감을 확보합니다. 화장실은 설비적인 측면에서 위치를 크게 이동시키지 않는 편이 좋겠죠. 두 개의 방과 창고 공간을 캔틸레버로 튀어나오게 하여 현관 앞부분에 필로티 공간을 형성하여 현관 진입 시 비바람을 막는 효과와 더불어 극적인 공간감을 만들어줄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각 실들을 연결하는 복도,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테라스 공간까지 구성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어진 조닝 계획을 이제 실제 사용하는 공간으로 구성해보죠. 우선 CAD에 계획한 조닝 계획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1층 계획부터 진행해보죠. 먼저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중심선을 먼저 그려줍니다. 중심선은 건축에서 면적과 치수를 나타내기 위한 벽체의 중심에 있는 선입니다. 각 공간들의 치수는 일반적인 소규모 단독주택에 맞게 미리 감안하여 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려놓은 중심선 위에 벽체선을 그려줍니다. 벽체의 외벽 두께는 200으로 그려주었습니다. 벽체선을 그리면서 필요없는 중심선은 바로바로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조닝 계획에 표현되지 못한 디테일한 공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 중심선을 추가적으로 그려주고 벽체를 중심선 위에 다시 그려줍니다. 1차적으로 완성된 틀 위에 공간을 라벨링하여 구분합니다. 마찬가지로 2층 도면도 그려보도록 하죠. 같은 방식으로 중심선을 그려주고 불필요한 선을 정리해줍니다. 2층도 마찬가지로 외벽 두께 200으로 동일합니다. 2층 평면도도 공간을 라벨링하여 구분해보죠. 2층 평면도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면 1층과 2층의 연결 공간인 계단을 그려줍니다. 지하실이 없는 주택이기 때문에 계단실 하부를 창고 공간으로 활용해보도록 하죠. 2층 평면도에는 내려가는 계단과 올라가는 계단 모두 표현합니다. 2층 조닝에서 계획한 것처럼 거실 천정을 오픈하여 개방감을 확보해보죠. 테라스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1층 평면도에서 외벽선을 가져와 2층 평면도에 붙여줍니다. 2층에 튀어나온 방들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층에 받쳐줄 수 있는 기둥도 계획합니다. 1층과 2층의 전체적인 도면이 완성되면 각 실로 들어갈 수 있는 개구부를 만들어줍니다. 안방과 작은 방들의 개구부 폭은 1000으로 계획하고 화장실과 창고의 폭은 800으로 계획했습니다. 뚫어놓은 개구부 사이즈에 맞는 문을 배치합니다. 전체적으로 가구들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수정하여 평면 공간을 조정합니다. 가구 배치까지 완성되고 나면 창문이 들어갈 개구부를 가구 배치와 공간을 고려해서 만들어줍니다. 1차적으로 평면도에서 필요한 부분에 개구부를 만들어주고 추후에 인면 계획에서 크기나 위치 등은 디테일하게 수정합니다. 개구부를 만들어주고 창문을 개구부에 맞게 배치합니다. 어느 정도 도면이 완성되면 중심선을 정리해주고 치수까지 기입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외장재가 붙을 표시선까지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 도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실제로 건축하기 위한 도면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표현해야 되지만 이 정도에서 도면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다음은 3D 모델링 작업입니다.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해보죠. 먼저 완성한 계획 도면을 외벽만 따로 분리하여 스케치업에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온 도면에 면을 생성해주고 층고에 맞게 벽체를 올려줍니다. 층고는 우선 3200 정도로 맞추고 추후에 수정사항이 생기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구부들을 높이에 맞게 뚫려있는 부분들을 채워주었습니다. 면들을 채워주고 나서 지저분하게 보이는 선들은 바로바로 정리합니다. 개구부의 면들을 다 채우고 나면 1층 바닥 슬라브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1층과 2층이 연결되는 공간인 계단을 먼저 만들어보죠. 1층과 마찬가지로 2층 도면도 면을 생성해주고 층고에 맞게 벽체를 올려줍니다. 개구부의 높이에 맞게 뚫려있는 부분들을 채우고 선들을 정리했습니다. 1차적으로 완성된 2층을 1층 위에 배치하고 2층 바닥 슬라브를 만들어줍니다. 계단실과 오픈될 공간에 슬라브를 지워주고 어긋난 부분의 벽체는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옥상 바닥 슬라브를 만들어주고 필요없는 선들을 정리하고 기둥까지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단부까지 만들어주면 1차 모델링 완성입니다. 이제 완성된 모델링에 오징어 게임의 요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우선 삼각형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박공 지붕을 돌출되어 있는 메스에 적용합니다. 단독주택의 용도에서 삼각형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사각형은 평면과 개구부에서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는 요소이죠. 추가적으로 큰 창문은 정사각형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폭과 높이를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원형을 활용할 수 있는 요소로는 오픈되어 있는 거실 위쪽의 개구부를 선택하여 만들어 주었습니다. 박공 지붕은 단순히 지붕으로만 끝이
끝이 아니라 안쪽의 공간을 활용한다면 다락방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겠죠. 형태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다음 외장재 면을 모델링 전체에 붙여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1층과 2층 사이에 띠 형태의 입체감을 줄 수 있는 마감선을 만들어주고 거실 앞쪽으로 기단을 돌출시켜 테라스와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문과 문, 마감재를 입혀주고 오징어 게임의 시그니처 도형 조명까지 만들어 현관 앞쪽 벽면에 표현해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오징어 게임 요소를 활용해서 단독주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건축물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디테일한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